시나리오에 앞서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은 이 채널을 유지할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버럭쌤입니다. 차트를 돌리다가 신풍제약에 대한 부분을 좀 언급을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서 영상을 찍어봅니다. 금요일날 엄청난 일이 있었죠. 자, 분자들 잠깐 보시게 되면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동시효과에 30%가 넘게 하락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이것을 하락을 만들어낸 것은 뭐 뻔하죠. 세력들이 이렇게 만들어낸 겁니다. 자, 이제 아마도 늘 그랬듯 개미들은 분명히 여기서 물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물린 사람들한테 무슨 원성을 들으려고 이 영상을 찍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찍는 건 다른 거 없습니다. 첫째, 이런 주식은 일단 하지 마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신풍제약을 잘 보시게 되면 지금 시총이 거의 6조입니다. 정말 이 자리에서는 한 7조, 8조도 갔었겠죠. 그죠? 과연 이게 말이 됩니까? 자, 지금 CJ를 볼까요? 이 친구 같은 경우는 5조 4천억이에요. 아까 신풍제약 같은 경우는 5조 8천억이었죠. 그럼 과연 CJ를 능가할 수 있는 주식이냐 이겁니다. 뭐가? 신풍제약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자, 지금 하한가에, 자, 단일가를 잠깐 볼까요? 하한가에 지금 물량이 이렇게 쌓여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약 한 50만 주 정도 쌓여 있는 모습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과연 이 물량을 다 집어갈까요? 아마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이 자리에서 세력들이라면 한 번 더 추가적으로 급락을 시킬 겁니다. 급락을 시킬 건데, 자, 그럼 그 뒤에는 어떻게 이루어질 거냐 이거죠.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냐. 요 얘기를 하기 전에 우리가 앞에서 좀 알고 가자. 뭐냐면, 자, 보세요. 신풍제약의 역사인데 이런 식으로 주가가 급등락을 많이 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상현상을 바라볼 수 있는 건 어디냐면 바로 이 자리예요. 자, 제가 한번 색깔을 칠해볼게요. 바로 이 자리죠.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뭘 아셔야 되냐면, 자, 급등 세력주들은요, 이 상장 주식수하고요, 그리고 유통 주식수의 비밀이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찍으면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뭐 말씀드리고 알려드리고자 하는 어떤 그런 영상이 아니니까 잠깐 참고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자, 바닥에서 거래량 터지는 이 모습을 우리가 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는 오히려 기관들 외국인들 다 매도합니다. 누구만 매수합니까? 개매들만 이렇게 매수를 하고 있죠. 수급적인 매매를 보시게 되면 이런 데 들어갔다가 다 박살나죠. 들어갔다 박살나고 들어갔다 박살나고. 이 부분은 왜 그러는 겁니까? 맞습니다. 흔들어야 되는 거죠. 자전거래를 돌리면서 싹 흔들어 제끼는 겁니다. 따라서 개미들이 이 자리에서 버텨낼 수가 없습니다. 이 모습을 만들어낼 때 중요한 건 뭐냐면 이때 벌어지는 거래량을 봐야 돼요. 자, 상장 주식수를 우리가 먼저 확인을 해볼게요. 자, 신풍제약의 상장 주식수를 우리가 확인을 해보게 되면, 자, 일단 유상증자를 했을 수도 있으니까 분기별 체크하고요. 자, 보시게 되면 약 5,200만 주가 상장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약 5,300만 주가 조금 안 되네요. 여기서 이제 최대 주주 물량을 빼야겠죠. 그죠? 최대 주주 물량을 한번 보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 최대 주주 물량을 보니까 약 35% 정도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기 주식이 약 9%. 이거는 자기 주식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지분을 만들 때 지키기 위해서 방어하는 어떤 지분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이걸 다 합친다면은 한 44% 정도 됩니다. 그러면 약 반 정도가 유통되고 있는 건데 5,200만 주에 반 해봐야 60% 잡더라도 5, 6, 30, 3천만 주예요. 3천만 주. 자, 그런데 중요한 겁니다. 이거 세력들을 알려면 이걸 모르고서는 세력들을 알 수 없어요. 자, 이날 터진 거래량, 첫 번째 상한가 가는 날이 2,700만 주가 터지는 걸 볼 수 있고요. 두 번째 급등한 날이 약 4,800만 주, 그리고 3,600만 주, 다시 급등하는 날 5,300만 주, 다음 5,300만 주, 그 다음에 급등 때 3,600만 주.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유통되고 있는 게 3천만 주인데 이런 거래량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절대로 못 만듭니다. 이건 100% 뭐라고요? 무조건 세력입니다. 즉, 자전거래를 돌리면서 거래를 만들어냈다 이 얘기예요. 따라서 여기에서 개미들의 물량을 뭐다? 싹 다 빼앗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 안 털리는 사람들은 어디 털렸습니까? 바로 이 자리입니다. 자, 여기서도 보시게 되면 여러분 이건 지나간 차트이기 때문에 그렇지 과연 여러분들이 여기서 버틸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못 버팁니다. 거의 못 버텨냅니다. 자, 그런데 더 중요한 이상한 거래량은 뭐냐면 여기입니다. 이 자리에서 지금 이제 여기가 이격이 벌어졌기 때문에 여기가 작게 나오는 겁니다.
여기에서 터트려놓는 거래량을 보시는 여기하고 어때요? 현저하게 다른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이렇게 연일 상한가를 만들고 올라가는데 이런 거래량밖에 없다라는 건 뭐냐면 매물 없다는 얘기예요. 즉 무슨 말이냐면 얘네들이 유통되고 있는 주식수를 싸그리다 씨를 말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신풍제약에 들어가서 물론 수십 프로 수백 프로 먹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그런 사람들은 극소수다. 아주 극소수다. 자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자리에서 세력들이 어떻게 만들 거냐 이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세력들이 이 자리에서 그럼 계속 이대로 하한가를 만들어낼까요? 그렇지는 못합니다. 이런 시나리오를 지속적으로 받아보시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해주신 센스 잊지 마세요. 왜 그렇지 못하냐면 예를 들어서 어떤 신약을 개발하고 있었고 글로벌 임상, 2상, 3상에 돌입해서 무엇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이것이 갑자기 실패했다라는 악재가 쏟아지는 어떤 이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얘는 코로나19의 기대감 때문에 이렇게 날아갔던 주식이기 때문에 즉 세력이 매집이 되어 있으면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어떤 재료라도 날려보낼 수 있다. 신풍제약이 만약에 코로나가 안 들어왔다 할지라도 다른 걸로 충분히 날려보낼 수 있다. 그런데 앞서서 봤지만 이 거래가 터지는 부분, 이 부분 여기서 보면 어때요? 급격하게 아주 바쁘게 뭐를 했습니까? 매집을 완전히 끝내버렸어요. 이 자리에서. 물론 자, 이 앞자리에서 보시게 되면 어떤 현상이냐면 차트를 잘 보실게요. 자, 보시게 되면 자, 좀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자, 이 자리입니다. 자, 이 자리에서 급등을 만들었고 그대로 빼버렸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게 되면 두 번째도 급등을 만들어서 그대로 빼버렸어요. 여기서 반등하는 캔들 크게 한번 줬죠. 그리고 나서 자 242평 기준을 밑으로 쭉 보시게 되면 이 자리에서 나오는 게 바로 포인트입니다. 오늘은 이 방송에서는 이 부분에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자, 흔히 말하는 골파기라는 표현을 하죠. 골파기. 이 골파기가 나온다는 건 뭐냐면 세력이 들고 있기 때문에 세력이 물량을 갖고 세력이 물량을 내가 보유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조건 급등을 시킬 수밖에 없어요. 그게 원리예요. 왜? 이 주식이 10%밖에 없다라면 유통 주식이 10%밖에 없다면 유통 주식 수의 70%, 80%, 90%를 만들어내려면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 약 수천억이 있다라고 하면 여기에 상장된 어떤 그 주식수가 3천만 주라고 하면 거기에 상응하는 돈이 들어가겠죠. 그럼 처음에 30%, 50%의 내가 유통 주식수를 끌어당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를 해야 됩니까? 급등을 시켜야 돼요. 근데 이 급등을 시키는 것을 계속 급등을 시켜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개미들이 계속 수익이기 때문에 절대로 매도 안 합니다. 계속 상한가를 붙이는데 뭐 달라고 매도합니까? 그러니까 흔들어지 끼는 건데 중요한 건 급등을 만들어 놓고 급락, 급등을 만들어 놓고 급락시키는 건 왜 그러냐? 이 급등을 시킬 때 예를 들어 3천억이 필요하면 이 급등을 시킬 때는 약 1,000억 정도를 씁니다. 그리고 이 급락을 시킬 때는 호가창에서 보시게 되면 매수 호가창이 상당히 두껍고요. 매도 호가창이 얇습니다. 그래놓고 주가를 끌어내릴 수 있다는 것은 세력이 물량을 쥐고 있기 때문에 끌어낼 수 있는 거예요. 절대 이 주식을 갖고 있지 않으면 절대로 이 주식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급등해서 급락한 주식이 모두 그렇게 가는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원리가 숨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나서 이 하락을 시키면서 뭘 만든다? 재비용 단가를 낮춘다. 즉 평균 단가를 낮추면서 다시 그림을 깨끗하게 그리고서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자, 급등, 급락, 급등, 급락 이렇게 할게요. 자, 3천억 중에서 예를 드는 겁니다. 이 자리에서 1,000억을 썼어요. 1,000억을. 자, 그러면 일정 부분 주가를 끌어올릴 때 개미들이 달라붙습니다. 그리고 일정 부분 주가가 이렇게 끌어내릴 때는요. 얘네들이 1,000억을 썼던 물량, 즉 3천만 주 중에서 예를 들어서 1,000만 주를 끌어모았다고 하면 이 1,000만 주가 일정 부분 내려갈 때는 오히려 이 물량을 뺏깁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개미들이 추가 매수가 들어오거든요. 왜? 호가창에다가는 이렇게 매수 호가창에 지들이 인위적으로 물량을 걸어놔요. 세력들이. 즉 따라서 이렇게 A라는 사람이
매수호가창에다가 물량을 우리가 보이는 건 10호가창밖에 보이지 않지만 20호가, 30호가, 40호가 쭉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 매뉴얼들이. 그런 상태에서 가지고 있는 물량을 가지고 매도를 시킵니다. 매수에다가.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어차피 여기에 받치고 있는 물량들이 세력의 물량이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물량을 매수에다가 매도를 시킨다 할지라도 세력들의 물량은 큰 변화가 생긴다 안 생긴다? 큰 변화가 생기지 않는다. 다만 일정 부분 이렇게 하락할 때, 이 정도 하락할 때까지는 개미들이 특히 지키는 21선과 61선까지는 뭐한다? 세력들이 물량을 뺏깁니다. 즉 1000억을 들여서 1000만 주를 모았다라면 주가를 끌어내릴 때, 하락을 시킬 때 개미들이 생명선이라고 생각하는 22편과 이 62편까지는 세력들이 반드시 물량을 뺏깁니다. 이때 100만 주를 뺏기던 200만 주를 뺏기던 300만 주를 뺏기던 뺏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세력들이 다시 이 1000만 주를 넘기는 구간은 어디냐? 바로 이 구간이에요. 바로 이 구간입니다. 어차피 얘들은 팔 마음이 없는 애들이에요. 무슨 말이냐? 주가를 이제 이 자리부터 여기까지 끌어낼 때는 어떤 방법을 쓰느냐? 호가창에서 찍어 누르고 매수 호가창에다가 예를 들어 2만 주가 걸려 있다라면 여기다 오히려 2만 주 걸려 있는 데가 5만 주를 탁 찍어 버려요. 그러면 5만 주를 팔았기 때문에 2만 주에다가 매도 호가창이 3만 주로 바뀔 거예요. 그러면서 개미들은 아이씨 이거 안 되겠네. 그러면서 주가를 어떻게 해요? 계속 끌어내립니다. 이때 특이한 점은 뭐다? 거래가 발생하지 않는다. 거래가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점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개미들의 손절 물량을 여기서 받아먹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급등급락을 하면서 세력들이 유통되고 있는 주식의 씨를 말릴 때까지 뭐다? 이런 패턴을 뭐다? 만들어내더라. 그리고 1차적으로 한번 고점 줬던 데를 다시 한번 고점을 줍니다. 뭐하라고? 수익 실현하라고. 왜냐면 아이씨 여기서 수익 실현 할걸. 이라는 아쉬움을 다시 줍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줍니다. 여기서 수익 실현 안 하게 되면 다시 손들어 버리죠. 그리고서 얘네들은 유통 주식수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유통 주식수가 3천만 주라면 여기서 예를 들어서 2,500만 주에서 2,700만 주가 다 되어 있다. 그러면 어쨌든 중요한 건 이 차명계좌에 대한 부분도 왜 절대로 한 사람이 매집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차명계좌를 10명을 쓰든 30명을 쓰든 50명을 쓰든 100명을 쓰든 이렇게 써서 가야만이 뭐에도 안 걸려 있어요. 금융감독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걸리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세력이 한 사람이라면 그리고 증권사도 하나를 쓴다면 대번 걸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증권사도 다 나눠져 있고 계좌도 다 차명계좌로 나눠져 있습니다. 세력들은 이렇게 뭐한다? 주식을 뒤 흔들어 가면서 모아제낀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더 깊은 내용은 나중에 시간이 될 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자리는 이제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이냐 이거예요. 단일가에 마이너스 10%로 끝났으니까 아마 월요일장에서는 충분히 더 밀려서 출발을 할 거라고 봐요. 일단은 제 추측은 뭐 틀릴 수도 있겠지만, 자, 그렇다면 세력이 과연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밀을 수 있을까요? No, 그럴 수 없어요. 그럴 수 없습니다. 물론 이 자리에서 토끼몰이 방식으로 자전거래를 돌려가면서 자기들 물량을 대놓고 자기들이 집어가면서 뭐 했습니까? 물량을 일부 덜어내는 작업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이격을 벌리고 올리는 이유는 뭐냐면, 자, 내가 3천만 주에서 2,700만 주, 800만 주를 모았다라고 치면, 그리고 뒤 흔들었다라면 이 자리에서부터는 뭐를 해야 되냐면 개미들도 따라 붙을 거고 세력 뭐 조만한 세력도 들어올 거고 뭐 아주 여러들이 같이 들어올 거예요. 그리고 이 앞서서 지금 이 음봉이 나오기 전에 이 급락이 나오기 전에 앞서서 이렇게 밑꼬리를 달고 올라간 영망시적 캔들을 보시게 되면 어떻습니까? 사실 장중에 있는 분차트를 보시게 되면 어떤 모습이냐면 이런 모습이에요. 자, 이렇게 장 시작하자마자 시가가 형성이 됐고 밑으로 밀었다가 흔들었고 쭉 밀었다 흔들고 쭉 밀었다가 다시 이걸 올렸어요. 그리고 상을 말아 올렸어요. 야, 이거 여기서 개미들이 다 털렸겠구나 이거. 이렇게 해석을 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누가? 세력들이. 그렇기 때문에 개미들은 어디서 다시 들어간다? 이렇게 영망청 캔들에서 아, 이건 개미들을 흔들고 가는 거야. 그리고 붕 띄워서 다시 상승을 만들 때 분차트를 다시 볼게요. 자, 금요일 분차트입니다. 보시게 되면
이 자리에서 시가 형성 후에 급등시키고 녹색선을 깨지 않고 잘 갑니다. 이렇게. 예, 세력들이 꼭 다 지고 있는 모양처럼. 그리고 나서 이렇게 급락을 시켰는데, 자, 그럼 우리가 생각을 해볼게요. 여러분들이라면, 세력이라면 이 자리에서 분명히 수익이고, 이 자리에서 분명히 수익이고, 이 자리 수익일 거예요. 그런데 어차피 자전거래를 돌리면서 올라갔기 때문에 세력들 물량은 2,500만 주, 2,700만 주 그대로 갖고 있다. No. 그거보다 현저히 적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세력이라면 이 자리부터 떨구는 게 좋습니까? 이 자리부터 떨구는 게 좋습니까? 이 자리부터 떨구는 게 좋습니까? 당연히 이 자리죠. 당연히 이 자리죠. 왜? 이렇게 떨구더라도 이미 이들은 수익일 거니까요. 수익일 거니까요. 그러면 이 부분에서 분명히 물량이 정리가 됐을 건데, 그럼 나머지 물량을 정리하는 데는 분명히 무엇이 필요하느냐? 자, 세력이라는 어떤 주체는 주가를 끌어모을 때도 거래량을 동반하고요. 그리고 이격을 동반하지만 세력들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물량을 다시 이런 개미들한테 물량을 떠넘길 때는 반드시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다? 이격과 플러스 알파, 파동과 플러스 알파 거래량이다. 이격이라는 건 뭐죠? 242평 기준이든 62평 기준이든 20평 기준이든 그건 여러분들 마음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 개인적으로 1차트에서는 62평을 봅니다. 62평하고 이 캔들의 이격이 몇 프로가 벌어졌는지 일단 보여드릴게요. 약 280%가 벌어진 걸 볼 수 있어요. 미친 거죠. 잘못된 거죠. 자, 이제 월봉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 밑에 검정색 라인이 보이시죠? 이걸 제가 버럭 라인이라고 칭합니다. 이 버럭 라인부터 과연 이 꼭지 자리까지, 이 꼭대기 자리까지 얼마나 갔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이격이 숨도 안 쉬고 거의 봉 하나에 몇 프로? 900%의 이격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건 이례적으로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십 년 만에 혹은 뭐 10년 만에 한번 나올까 말까 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현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RSI 같은 경우도 뭐 꺾이는 것도 없어요. 그냥 거의 뭐 100 가까이 그냥 수직으로 날아갔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지금 현재 1차트는 이렇게 나와 있는 모습이에요. 그렇다면 여기에 물려있는 분들이라면 제가 어떻게 해석을 드릴 수가 없어요. 일단 틀린 매매를 하신 거예요. 틀린 매매를 하신 건데, 왜냐면 여기서 어떻게 시나리오를 짜고 어떻게 얘기를 해도요,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은 힘들다. 자, 그러면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세력이 이 자리에서 뭘 만들 것이냐? 파동을 만들 것이다. 파동. 21선까지 밀었다가 파동을 만들고 반등을 시킬 건지, 21선을 깼다가 만들 건지 뭐 할 수밖에 없다. 반드시 이 자리에서부터 어디까지 62평 안에서는 무조건 뭐 한다. 한 번에 안 떨어집니다. 이거. 거의 이것은 아마 제가 틀릴 수도 있겠지만 거의 99%가 그래요. 뭐라고요? 99%가 그래요. 세력들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아무리 이 자리에서 토끼몰이 방식으로 자전거를 돌렸다 하더라도 절대로 물량을 한 번에 못 틉니다. 왜냐고요? 이 자리에서는 파동과 거래량이 안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얘네들은 월요일 장에서 더 밀 겁니다. 더 밀고 나서 어떻게? 다시 한번 뭘 줄 거다? 파동을 주는 반등을 줄 거예요. 이 반등을 줄 거예요. 이 반등이 나온다면 무조건 나와라. 무조건 뭐 해라? 나와라. 안 그러면 영원히 못 나옵니다. 제가 앞서서 빅텍에서도 말씀드렸죠. 지금 신풍제약은 제가 모르는 뭐 그 어떤 재료가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그 어떤 재료가 있다 할지라도 주식을 이딴 식으로는 올리지 않습니다. 절대로. 따라서 신풍제약에 혹여라도 물려있는 분들이 계신다면 이렇게 공포에 쏟아질 때 저는 솔직히 비중을 좀 더 채워보라고 하고 싶은데 솔직히 그런 말씀은 못 드리겠어요. 왜냐하면 워낙 위험한 주식이고 제가 책임을 질 수도 없는 어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절대 그 말은 드릴 수 없겠다. 다만 이 친구가 고점이 여기죠. 시가가 여기고요. 그렇다면 이 자리까지 급락을 시켰다가 이 자리까지 올지 혹은 여기를 넘겼다가 내려올 건지 혹은 반만 올라가다 내려올지 이거 절대 알 수 없습니다. 뭐 할 수밖에 없다고요? 절대 알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건 뭐다? 뭐는 알 수 있다? 이건 알 수 있다. 주가를 급락시켜서 10%니까 이렇게 하락 출발하겠죠. 10%면 여기니까요.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가 지금 마이너스 10% 자리예요. 그럼 이거보다 아마 더 밀릴 가능성이 높겠죠. 지금 어쨌든 단일가 하한가 물량이 약 50만 주가 쌓였으니까요.
그럼 이 자리에서 이렇게 급락을 시킨다라면 저는 급락시키는 캔들 밑에서는요 오히려 저는 기회가 될 것 같아요. 기회가. 그러나 저는 매수하라고 하고 싶지 않습니다. 워낙 세력들 마음대로 갖고 노는 주식이기 때문에. 따라서 어떻게 정말 되는지 혹은 버럭쌤이 얘기한 것처럼 제가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되는지만 우리가 한번 지켜보자는 얘기예요. 공부하는 차원에서. 따라서 이런 모양을 만들고 나서 어떻게 할 것이다? 이렇게 한번 쳐 올릴 것이에요. 그러면 쳐 올릴 때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건 뭐냐면 이 쳐 올릴 때 이 거래량, 이 양봉이 나올 때 분명히 적은 양봉을 1, 2%, 2, 3%, 3, 4%, 5, 6%짜리 봉을 만들지 않을 거예요. 최소한 10%, 20%짜리 이상을 캔들을 만들어야만이 세력들이 파동을 만들어낼 수 있는 캔들을 만들 수 있겠죠. 그때 여기서 거래량이 터진다면 전 그때 뭐 해라? 마무리해라. 마무리 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렇게 이 영상을 찍어서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틀릴 수도 있겠으나 저는 솔직히 이런 주식은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찍어서 올립니다. 사실 저는 영상을 올릴 때 시나리오를 짜서 올리고 이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이냐, 혹은 지금 저평가냐, 혹은 지금 분할 매수할 때냐, 혹은 지금 매수할 때냐, 혹은 한 번에 매수할 때냐, 혹은 적금 들듯이 모아갈 때냐 등등 어떤 이런 시나리오를 짜는 방송을 많이 하는 사람인데 사실 신풍제약에 많이 힘들어할 사람들이 계실 것 같아서 혹은 이거를 매수할 사람이 있을 것 같아서 여러분들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러면 어쨌든 여러분들은 이 영상을 보시고 과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런 현상들을 버리고 이 주가가 박살이 나는지 나지 않고 계속 올라가는지를 우리가 한번 지켜보면 알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 영상이 시간이 지난 다음에 제가 틀릴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제가 맞다라면 세력들을 제가 아마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걸 거예요. 매집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 제가 영상을 자주 올려드리죠. 매집은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이 코스피에서 그리고 코스닥에서. 코스피에서 대형주들은요 이것을 데이터화할 수 있습니다. 즉 숫자화할 수 있어요. 그러나 코스닥의 잡주 종목들은요 데이터화할 수 없고 숫자화할 수 없다. 그것은 뭐다? 온리 100% 차트 하나만 가지고 해석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지금 이것을 차트를 가지고 100% 해석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는 분들이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전문가분들께서는 하실 수 있는 분도 계시고 하실 수 없는 분도 계시지만 개미들은 뭐다? 거의 할 수 없다. 따라서 앞으로는 이런 주식들이 생긴다면 여러분들은 저는 하지 마셔라. 즉 62평짜리하고 캔들의 이격이 200% 이상씩 벌어지는 것들은요 쳐다들 보지 마세요. 언제 골로 갈지 모릅니다. 아셨죠? 자, 저도 과연 신풍제약이 어떤 모습으로 움직일지 한번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정말 제 시나리오대로 그렇게 가는지 보겠습니다. 절대 이 주식을 매수하라는 게 아닙니다. 아셨죠? 자, 신풍제약은 여기까지입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셨다면 구독, 좋아요 누르시고 다른 종목의 시나리오를 매번 실시간으로 받아보시려면 알람 설정을 꼭 하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